잠시 후 지금 시각 12시 52분 정도니까 1시간 정도 후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법정의 모습을 드러냅니다. 피고인 신분으로.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 부부가 법정 피고인석에 한 1시간 정도 후면 앉게 되는 것인데 먼저 조국, 정경심 이 두 분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잠깐 보시죠. 횟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.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, 공직자윤리법 위반, 증거인멸 등 8개,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.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말씀이신가요?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!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! 글쎄요, 지금 그래픽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양지열 변호사님, 오늘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최근에 검찰이 조민 씨를 대면 소환 조사를 검찰이 벌였다. 기소 여부를 조만간 조민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 시점이 다가왔다.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 부부가 오늘 항소심 재판에 부부가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거라 저분들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까?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예상은 좀 어떠하신지요? 글쎄 함부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. 예. 조금 전에 짚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조민 씨 기소 여부를 검찰에서 조국 부부의 재판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저는 좀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. 사실은. 그러셨군요. 왜냐하면 사실 지금 지금 조민 씨 입시 부산대 의전원과 관련돼서는 부산대 측의 자세조사 결과 같은 게 의전원 입시에 영향을 준 게 없다라는 게 정경심 교수 재판 이후에 자료가 나왔어요. 그래서 예. 정경심 교수는 유죄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야 새로운 증거가 나온 셈이고 그걸 가지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건 다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사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검찰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증거를 가지고 다투는 거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부인을 하면 검찰도 구형을 세게 할 수도 있고 아하. 재판부에서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?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. 이건 맞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. 그건 예.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그렇게 재판을 하는 것이지 조민 씨를 기소할지 말지를 당신의 태도에서 보고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얘기를 왜 이걸 더군다나 기자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는지 그거는 너무 좀 이해가 안 갑니다. 양지열 변호사님은 검찰이 왜 조국, 정경심 이 두 분을 향해서 뭔가 자백을 유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. 이런 취지의 주장이신 것 같고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조민 씨의 이런저런 의혹과 관련해서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인 바가 있었죠. 내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. 이 발언입니다.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.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.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. 아주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속 깊이는 다 그만두고 가족 돌보고 싶습니다. 저희 아이, 딸아이 위로해주고 싶습니다. 어디 데리고 가서 조용한 데 데리고 가서 쉬게 해주고 싶습니다. 집안 전체가 지금 다 난립니다. 부산대 내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요약을 하면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.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.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조국 장관의 딜레마일 거예요. 아마 오늘 오후 재판이. 왜 그러냐면은 이 조민 씨의 이런저런 이제 혐의 이런 거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이걸 인정을 하게 되면 본인의 재판에 불리해지게 되잖아요. 근데 이제 만약에 혐의를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은 굉장히 이제 조 전 장관의 본인의 재판 그리고 딸 조민의 이런 기소 유예를 받아내는 이런 것과 이제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조국 장관의 딜레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 조 의원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. 예, 저는 저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저는 딸을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. 딸을 생각할 것이다. 예, 낳은 아빠로서 딸의 행복을 고민하는 게 정말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
만에 하나 조국 전 장관이 그걸 넘어가서 다시 한번 내 명예를 회복하겠다. 얼마 전에 또 아들 학위까지 자진 반납시켰지 않습니까? 그랬죠. 최근에 이제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겠다 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조 전 장관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딸이 뭐 학력 위전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은 없다.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내년 총선에서 출마로 이어지는 이 결론은 안 났으면 좋겠다. 더 이상 대한민국에 상처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본인이 그래도 일부 상징하려고 했던 진보 정치, 정말 부끄러움을 알고 앞으로 정치의 올바름을 알고 양심을 아는 그런 진보 정치를 위한다면 그런 결론은 안 나셨으면 좋겠다.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명예 회복을 해야겠다. 그리고 내가 살 길은 총선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다. 이재명 당대표처럼 불체포 특권도 갖고 명예 회복하겠다고 하시면 그 결론이 나시면 저는 불행한 결론이겠지만 저랑 한번 지역 선거에서 붙어보기를 제안드립니다. 조국 장관, 조정은 저와 함께 내년 4월 총선에서 시원하게 한번 승부를 벌여봅시다. 뭐 전라도 막 이런 데 숨지 마시고요. 정말 중립적인 지역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조국 전 장관의 상징하는 가치가 뭔지, 저 조정은이 상징하는 가치가 뭔지 명백하게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심판을 받고 거기서 만약에 낙선되시면 그냥 집으로 가시고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사 제목 하나 딱 나왔는데요. 조정은, 조국, 중립지역인 뭐 어디 지역이 되든 좋으니 조정은과 한판 붙어보자. 근데 부재가 달려야죠. 부재? 방향타는 검찰이 재판부가 지고 있다. 방향타는 재판부가 지고 있다. 실제로 출마할지 여부는 그 2심에서 만약에 2심도 대법원까지 계속 끌고 가서 내년 총선 이후로 가면은 출마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전에 유죄가 확정되면은 출마 못합니다. 5년 동안 그 금지되기 때문에 비선거권이. 그런데 오늘 지금 딜레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큰 딜레마예요. 만약에 본인이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지금 본인들의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부인을 하고 있는데 조민 씨는 그 본인이 그 혐의를 인정을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. 그렇죠. 가고 있으면 그러면은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서 이 혐의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 딸 조민 씨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만 본인 재판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이 되거든요. 그러면은 혐의를 인정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. 지금 한 4, 5년 만에 4, 5년 만에 인정을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2심 재판에서 본인이 인정을 하면 2심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. 지금 부인을 하기 때문에 계속 끌고 있는데 2심 재판이 빨리 진행이 돼서 2년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은 검찰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만약에 대법원에 올리지 않으면 확정이 돼버리잖아요. 그럼 출마 못하잖아요. 출마 못하죠. 그러니까 그 저기 출마해서 한번 맞붙어보자 하는 전제가 그래도 이 키는 법원이 가지고 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